한국 해군이 한국형 구축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조선소 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2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함정 건조 사업 특성상 최초 계획부터 선도함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군 최고의 구축함을 빨리 건조하여 전투 공백을 메우고 국가 안보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구축함이 어떤 함정이며 그 함정을 보유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와 소송이 왜 2년이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축함은 어떤 함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축함 디스트로이어이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에 영국 해군에서 어뢰정을 쫓아내는 함정이라는 의미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작고 빠른 적의 어뢰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구축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구축함은 해군 전단 세력의 두뇌이자 방패이자 창입니다. 단순히 적을 쫓는 배가 아니라 적을 탐지하고 판단하고 먼저 제거하는 전투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구축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보통 다음 4가지 핵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대공전, 적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전, 소나어뢰, 그리고 대잠 헬기를 이용해 잠수함 탐지하고 격침하는 대잠전, 순항 또는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육상의 전술 목표를 타격하는 지상 타격입니다. 다시 말해 구축함은 공중, 해상, 수중 그리고 지상까지 모두 다루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구축함을 해상 전투의 허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축함의 핵심은 센서와 전투 체계인 것입니다. 구축함의 힘은 단순한 미사일 개수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느냐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이를 위해 구축함에는 다기능 레이더, 통합 전투 체계, 통신전자전 장비, 자동화된 지휘 결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구축함은 바다 위의 이동식 전투 지휘소이자 정보센터인 것입니다. 모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수준의 판단으로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적을 어느 무기로 공격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함정입니다. 왜 해군에서 구축함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해군 전투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공중의 비행기의 모함이라면 구축함은 항모 전단의 방패이자 심장인 것입니다. 모든 함정은 구축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한국 해군에서는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정이 전술 단위라면 구축함은 전략 단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국가 차원의 보복 억제 임무도 수행합니다. 즉 해상에서 바로 상대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셋째, 정보지휘의 허브입니다. 최신 구축함은 단순히 싸우는 배가 아니라 함대 전체를 통제하고 다른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기, 위성의 정보를 통합하여 CSISR의 중심 체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함은 그 나라의 해군력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해군이 구축함을 보유하고 어떤 전투 체계를 탑재했는가가 그 나라의 해군력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즉 구축함을 얼마나 독자적으로 설계 건조 운용하느냐가 그 나라가 자주해군인지 종속해군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한국형 구축함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해군에게 구축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첫 현대식 구축함이었고 충무공 이순신급은 대양해군의 진입문을 열었으며 세종대왕급은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해군이 글로벌 네이비로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은 그 다음 단계인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전투체계로 싸우는 진짜 독립해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축함은 바다 위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함대를 통제하며 국가의 안보 전략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에게 그것은 대양으로 나아가는 자립의 상징 즉 국가 해군력의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하는 차세대 구축함으로 핵심 목표는 국산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을 통합하여 바다 위의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축함의 외국산 전투체계와는 달리 전투체계 주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인 것입니다. 전투체계는 국내 개발 체계로 레이더와 소나 그리고 전자전장비 등의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위협을 판단하고 무장과 자원 할당을 통합 수행하는데 AI와 자동화를 활용하여 의사결정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통합 마스트에는 다기능 A4 레이더를 탑재하여 장거리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소형 스텔스 표적에 대한 식별력을 높이는 차세대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전자전 기능을 통합하여 적의 센서와 유도 체계를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이는 전투 이전에 보지 못하게 만드는 전자전 체계가 탑재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전투 연동으로 무인 체계, 항공자산, 잠수함 그리고 연합자산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분산된 전력의 전투지능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투체계의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전략적 자주성 전투 소프트웨어와 센서 무장 통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구축함의 주요 예상 성능입니다. 국내 개발 수직 발사대 VLS-1에 48셀과 새로운 KVLS-2 16셀이 탑재되며 함대공 유도탄-2 해룡 함대지, 함대공 유도무기, 홍상어, 대잠 로켓 등 다양한 주력 무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공 능력은 고정형 다기능 레이더와 국산 함대공 미사일 연동으로 지역에 대한 탄도대공 방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지스 전투체계의 의존도를 축소하게 할 것입니다. S밴드 레이더는 300km급 탄도탄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X밴드 레이더는 20km 탐지로 초저고도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잠망경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잠 능력은 소나, 어뢰, 대잠 헬기의 대잠 장비와 연동으로 대잠 임무를 수행하고 통합형 음탄기는 KDX-123급에 탑재된 함수 소나보다 2배 이상 대형화된 대형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 그 다음에 견인식 저주파 능동 소나로 구성된 통합 음탄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자교란과 수신전장 사이버 방어체계 설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배수량은 약 6,000에서 8,000톤급이며 길이는 약 150에서 155m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기본 설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 예산의 규모는 약 7.8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건조비는 약 8천억 원으로 이지스 구축함 건조비용 1조 3천억 원에 비해 저렴하게 확보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후속 군수비용 등 측면에서 많이 경제적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KDDX 사업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념 설계는 함의 기본 크기, 형상, 성능 요구 조건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수행하였으며 기본 설계는 함의 세부 형상, 무장체계 배치, 추진체계의 구성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함 건조로 첫 번째 함정의 실질 건조 및 시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함정 사업은 기본 설계를 수행한 조선소가 자연스럽게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KDX-1에서 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독도함, 마라도함 등 모든 함정 사업은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해군 조선 사업에서의 사실상의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KDDX 사업 추진 방향은 왜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업 추진 방향이 경쟁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사업을 국산화율과 기술 복잡도가 높은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기본 설계는 기술 검증용으로 건조는 별도 경쟁으로 결정이라는 구조입니다. A는 공정 경쟁과 기술 검증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기본 설계 업체와 후속 건조 경쟁자 간 충돌을 불러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끝냈는데
하나오션이 우리도 건조할 자격이 있다고 들어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오션이 기본 설계 반영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은 기본 설계가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수행했던 개념 설계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과 함께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투체계, 전력통합, 레이더 배치 구조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하나오션의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사의 시스템 연동 설계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본 설계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재검토 및 재경쟁을 요청한 것입니다. 셋째, 전투체계와 전자장비 주도권 다툼입니다. 하나오션의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KDDX의 국산 전투체계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서 전투체계 중심의 함정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자사 설계에 맞춘 체계 통합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 설계 중심과 체계 중심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즉, 현대중공업은 함의 설계에 맞춰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오션은 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함의 설계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단순히 함정 건조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만 있을까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역할에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첫째로, 방사청의 사업관리상 가장 큰 문제는 역할 중첩과 리스크에 대한 회피입니다. 방사청은 설계 검증과 경쟁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지만 어느 쪽에도 명확히 책임을 지지 않는 중간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설계 검증 완료와 선도함 건조 경쟁 착수 사이의 조정 기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 즉 2년 이상 지연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원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심사관 역할과 누가 배를 만들지 선정하는 심판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엇갈리면서 아무도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방사청 입장에서는 기본 설계가 잘 됐는지 좀 더 확인해야겠다며 시간을 끌었고, 조선소 입장에서는 검증이 끝나야 건조를 시작할 수 있다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경쟁 입찰로 넘어가자고 주장했지만 방사청은 아직 검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며 결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설계 검증과 건조 경쟁 사이의 공백 기간이 2년 넘게 길어진 것입니다. 둘째, 공정 경쟁 명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꼴에 되었습니다. 방사청은 기본 설계자 자동 승계는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기존 관행을 깨고 재경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 설계를 한 업체만이 세부 도면과 기술 연속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선도함을 맡을 경우 재설계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른 리스크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해군 내부에서도 공정 경쟁보다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의사결정 지연과 산업 신뢰 저하입니다. 방사청은 이의 제기 이후 2년 넘게 최종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설계 검증 비용이 늘어나고 일정은 지연되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군 참모총장은 한국형 구축함의 기술적 진부화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정 건조 사업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체계 등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오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조선업계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정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접적으로는 해군 그리고 종국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단절에 대한 위험입니다. 기본 설계자와 건조자가 달라질 경우 전력 통합과 시운전 단계에서 기술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0년대 중반 선도함 인도 목표가 최소 2에서 3년 이상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의 전력 공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KDDX 사업이 지연되면 노후된 KDX-12 함정과 초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대체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신뢰성의 문제로 기본 설계 수행사가 선도함 건조사라는 30년 관행이 깨지면서
향후 함정 사업 전체의 산업 예측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부 전문가의 평가는 방사청은 공정 경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업 지형과 기술 단절의 문제를 초래했고, KDDX 사업은 단순한 함정 사업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기술 주권을 시험하는 프로젝트로 결단 없는 행정은 결국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모두 늦추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이 실전 배치되면 해군과 국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투체계의 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지스 전투체계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임무 프로파일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둘째, 현대전에서의 두뇌 중심 전력 전환입니다. 다량 무장을 한 플랫폼보다 센서 AI 네트워크로 이기는 키랩 전술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산업 및 수출 가치의 증대입니다. 국산 전투체계,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대 등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 협업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넷째, 전술적 유연성이 증대됩니다. 중형 구축함들이 네트워크로 연동되면 분산과 동시 다중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구축함은 한국이 스스로 사고하고 싸우는 전투함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전투체계의 완전한 국산화와 연동을 통해 해군의 전략적 자주성과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야심작입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검증 예산 정책 변수 때문에 실착수와 건조 일정은 여러 차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지스 구축함과 한국형 구축함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